오늘이 11월 17일이니까 수능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출근했어요. 네,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날인데 수능을 이미 치고 인생이 계속 펼쳐진 사람들한테는 편하게 늦게 출근하는 날, 네, 수능 날입니다. 저는 솔직히 수능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 몇 개 좀 그냥 재미삼아 본 적이 있었고, 뭐 방송에서도 다룰 때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다뤄봤는데, 근데 수능을 본격적으로 치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되게 부담이 크다고는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진짜 프레셔가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마 이거 보시는 날짜 기준으로는 안 맞겠지만 제가 지금 녹화하는 기준으로 오늘 수능을 보고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수능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건 조금 들어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시험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결정된다고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건 아는데, 근데 사실은 인생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워낙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굳이 정해진 길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날에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이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낼 수 있다고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능 날이 찾아오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는 대학 입시인데, 이 과정도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익숙지 않은 과정이에요.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경험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수능을 안 치잖아요. 수능이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시험 보는 건 있는데, 보통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SAT라고 있는데, 근데 이 SAT를 봐야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약간 자유로운 선택이 있긴 있어요. 웬만한 대학은 SAT만 받지 않고 SAT하고 또 경쟁해서 만들어진 ACT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를 보거나 아니면 둘 다 보거나 둘 다 보고 하나의 점수만 보내거나 이런 선택 사항이 있기는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미국 대학에 이제 입시를 하시면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동북부 출신이기 때문에 워낙 사람들이 SAT를 많이 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봐야만 되는데,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SAT를 제가 생일날에 봤어요. 제 생일에 SAT를 봤는데 너무 그게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SAT를 보는데 어려운 시험이라고들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에 속했어요. 그래서인지 점수가 진짜 심각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 세대 같은 경우에는 SAT 점수를 아마 1800점이 만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는 24,000점이 만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파트로 나뉘어서 하는데 800, 800, 80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근데 제 점수가 한 1800대였을 거예요. 좋지 않았다고요.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쨌건 뭐 다시 쳐야 되나? 근데 뭐 다시 치기 싫어서 그냥 ACT를 봤어요. 근데 ACT를 봤는데 ACT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32점인가 뭐 30 몇 점이 만점인 거예요. 저는 거기서 막 20 몇 점, 뭐 아마 26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엄청 높은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시험을 잘 못 보는 성격이에요. 솔직히 저는 시험을 못 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시험을 안 봤어요. 시험이 없는 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앉아야 되고 막 1시간, 3시간을 앉아야 되는,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체크하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를 다 읽어내서 정확하게 소화를 한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고 제 답변을 쓰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없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험을 쳐도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갔느냐, 시카고대를 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갔느냐, 이건 사실 이제 약간
미국의 대학 시장하고 한국의 대학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니까요. 돈 내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성격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전형 볼 때 SAT, ACT 같은 점수도 보고 내시도 당연히 보고 그렇지만 지원자가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서 얘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다르고 우리 학교라는 커뮤니티에 어떤 새로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전형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에세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는 것도 대학마다 주제가 따로따로 주어지는데 아마 그냥 미국 입시 관련해서 이제 따로 찾아보시면 워낙 영상이 많겠죠. 근데 시카고 대학교에 지원을 했죠, 제가. 근데 이 시카고 대학교에 지원할 때 그 수필 형태가 정말 너무나 독특해요. 이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 안에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 보통 신청을 할 때 지원서가 약간 통합 신청서처럼 이렇게 어디 가도 같은 거를 낼 수 있는 폼이 있어요. 근데 시카고 대학교는 제가 지원했을 때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카고 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으면 다른 대학에 내는 거 내지 말고 우리한테 맞춰내라.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합 신청서 같은 지원서 그 어떤 대학이 주로 받아들이는 거를 The Common Application 이라고 불러요. The Common App 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시카고 대학교는 꼭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약간 고집이 좀 있어서 The Uncommon App를 만든 거죠. 자기네들 자기만의 거를 이제 쓰라고 이러는 거죠. The Uncommon App 밖에 없을 때 제가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프롬프트가 어떤 거냐면 뭐 시를 하나 쓰고 보내달라 아니면 String Theory 혹시 들어보셨어요? String Theory가 도대체 한국말로 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한국말로 이게 끈 이론이라고 하네요. 예, 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뭔지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어쨌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쓰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뜬금없는 어떤 약간 철학적인 어떤 주제를 꺼내와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거를 이제 보내달라. 그리고 본인 인생의 어떤 경험, 나의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써달라. 막 이런 포인트 몇 개. 그래서 그 Uncommon App에 나오는 이상한 어떤 수필 같은 거 쓰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래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고 글을 쓰자 하고 보냈어요. 딱 다른 대학은 결국에 이제 두 군데에 지원을 했어요. 하나는 Middlebury School라고 하는데 그 Middlebury College라고 하는데 그게 버몬트 안에 있는 거고 언어 이런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는 못 붙었어요. 그리고 버몬트 주립대학 여기에도 이제 지원해서 붙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거기 이제 버몬트 주립대에 다니기를 원하셨어요. 왜냐면 멀지가 않고 계속 아이를 볼 수가 있고 그럼 뭐 지역에 있는데 굳이 다른데 왜 뭐 학교가 좋다고 뭐 그냥 근처에 있어야지 가족인데 막 이런 사고를 가진 게 어머니시니까 이제 버몬트 대학교를 다니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는 시카고대를 다니기를 원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아직 붙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집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조금 두꺼운 편지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대학에 붙을 때랑 안 붙을 때랑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냐면 봉투가 얇으면 죄송합니다 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 우편함을 딱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바로 알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우편함이 좀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왔는데 그 작은 우편이 아닌 좀 큰 봉투 있잖아요. 이게 큰 봉투가 와서 붙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가족들 앞에서 뜯어보고 와 같이 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면 안 되면 와 같이 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성격인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방으로 갔어요. 방으로 가서 문 닫고 저 혼자서 열어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꺼내는데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무겁지도 않고 하는데 편지 한 큰 거 이제 안 접은 거 하나가 있는 거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ongratulations라고 하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죠. 막 이게 막 보글보글 해가지고 들떠 있는데 계속 읽어가지고 잘 됐다 신기하다 막 이러는데 계속 읽죠. 이게 평생 기억할 건데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we did not accept you for your grades or your scores.
but for your writing 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그렇게 내신도 안 좋고 시험 점수도 안 나오셨지만 글은 잘 쓰셨으니 학교에 입학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어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주변에 있는 학생들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전략적이에요.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진짜 전략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변지가 그렇게 오면 꼭 이 학교를 다녀야만 되는 거야. 아니, 제가, 노력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다니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니까 꼭 저도 시카고대 꼭 다녀야 된다고.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처음에는 알 수가 없지만 다니다 보면 배경이 다르다 이런 것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집의 배경이 엄청 부유한 집의 배경이 아니고 대학원을 다닌 건 저는 우리 가족에서 처음이에요. 학술적인 거에 있어서 부모님이 박사 있고 막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카고 대학교 다녀보시면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이 세계은행에서 다닌다거나 아니면 어디 교수라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어떤 분야의 뭐 인류학 박사인데 요즘에 그냥 쉬고 계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시카고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입학되는 것도 그렇고 좀 봐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주변에 부모님의 노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컸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합격 딱 되고 나서 우리 집에서 약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버몬트 주립대학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멀리 있는 시카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어떤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리고 주립대학인데 이만큼만 등록금 내면 되고 주변에 있고 가족이랑 같이 지내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서 엄청난 학비를 내고 거기서 멀리 있고 못 보고 그러면 왜 보내요? 막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어떻게 설득하면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편지가 또 왔어요, 집에. 근데 어떤 편지냐면 장학금을 준대요. 자, 여러분이 이때쯤이면 약간 장학금을 준다고 했으면 애초에 준다고 했지 왜 이렇게 이 타임에 장학금 준다는 소리를 하지? 이런 눈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눈치가 심각하게 없어서 그런 건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잘됐다, 장학금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만큼만 내면 돼요 하고 이렇게 와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2006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008년에서 9년으로 넘어갈 때가 딱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그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죠.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고가 되고 있고 돈이 잘 안 벌리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우리는 상황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어차피 학교를 뭐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는데 힘들 건 없는데, 그리고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실제로 학비로 내야 되는 거는 진짜 6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우리가 그 학교에 등록금으로 내야지 제가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근데 왠지 이렇게 계속 아버지가 그 등록금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해서 이거 다 등록해 놔야 되는 건데 제 때까지 이런 거를 못하면 따로 무슨 핑크 슬리프라고 해서 그걸 교수님을 찾아뵈가지고 제발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 때에 등록금을 내는 게 중요해서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매번 이렇게 지연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막 교수님들 찾아뵈면서 구걸하면서 제발 제가 수업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이래야 되는 건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여러 번 이게 발생한 건데. 그래서 알겠어 보낼게 이랬다가
시간 조금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그게 네 아빠 돈이 아니다. 그게 내 돈이다. 그리고 네 무슨 장학금 받은 줄 아니? 장학금 받은 게 없다. 그게 네 아빠가 쓴 편지다. 그게 가족들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좋은 학교에 아들을 보내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고 어떻게 보면 거만할, 어머니 입장에서는 거만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에서 본인의 퇴직금을 그렇게 써서 미리 땡겨 쓴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아버지는 이제는 본인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그 등록금을 이제 큰아버지가 이렇게 대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컸죠, 솔직히. 이제는 뭐 당연히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형언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마움이 있는 부분인데, 근데 확실히 그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어요. 위원회 일을 하게 된 건 어떤 거냐면 주로 복사기 앞에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가보는데 방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걸어봤어요. I talk too much. 미안해요.